네,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도 송영주 위원님과 네.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송영주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얘기는 맨시티의 여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인데 참 맨시티의 여름 항상 궁금하죠? 아, 궁금하죠. 맨시티는 여름에 돈을 쓰는 클럽이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쓸까? 누구에게 쓸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 이번 여름은 저는 더 궁금합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네. 다음이잖아요. 막강한 팀이 얼마나 더 막강해질 수 있는가? 네. 저는 배부른 돼지는 뭐 예? 먹지 않는다? 배부른 돼지? 뭐 네? 배부른 돼지요? 갑자기요? 아,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는 네.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그쵸. 이게 정확한 얘기야?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제가 배가 많이 불러봤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가 3개를 동시에 획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지금 시작이에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했고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유럽 왕자에 계속해서 버티고 쟁취하고 이 영광을 누리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단 I'm 말이에요. still hungry. 그렇죠. 네. 정말 그건 명언이다. I still hungry. 네,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번 여름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최강팀이 어떻게 더 강해질지 모든 팀들이 좀 주시하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사실 트래블을 달성하면 리그에서도 공공의 적이지만 유럽에서도 공공의 적이에요. 그렇죠. 아, 이제는 맨시티를 피해야 된다. 조추첨이라든가 대진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면 야, 파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의 전력 보강에 대해서 아마 많은 클럽들이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팀이 돈까지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막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귄도안이 갖고 코바치치가 왔단 말이에요. 사실 펩이 귄도안을 보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네. 근데 일카이 귄도안 선수는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2+1년 계약을 했어요. 네. 맨시티 관계자에게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 그 전에 페란이라든가 에릭이라든가 참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긴도안은 만족한다. 꾸레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제 긴도안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웠느냐. 코바치치를 첼시에서 2,500만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입은 매우 효과적인 영입이다. 네. 물론 이제 긴도안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박스 안쪽에서 타격을 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가 높은 골을 넣고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이 뛰어나고 탈압박이 뛰어나고 볼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이 코바치치는 팬 밑에서 또 한 단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시티가 실패한 영입인가? 왜냐면 코바치치가 유럽 매체에서 실패한 미드필더 4위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코바치치는 부상이 좀 잦은 네. 점. 그 점을 제외하면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선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코바치치 영입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펩 밑에서 코바치치는 또 한 단계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맨시티니까. 이제 시작이겠죠. 네, 그래서 맨시티 팬들은 왼발 센터백 그바르디올을 언제 영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데클런 라이스 한번 찔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찌르고 나서 안 돼? 싫어? 그럼 말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타비거의 가브리 베이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사실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개빈 합의는 끝냈다고는 하는데 지금 9,000 유로에서 라이프치히가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관련 SNS에 다 좋아요 누르고 있더라고요. 네. 좋아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제 와이프 SNS를 꼬박꼬박 누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라이프치히는 그바르디올 이적료로 1억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시티는 9천만 유로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 1,000만 유로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는 요거에 좀 대한 이야기가 합의할 있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맨시티. 근데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그바르디올을 이번 여름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유로 아니면 이야기 안 해.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스날의 데클런 라이스가 이적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웨스트햄도 1억 파운드 아니면 이야기 안 해. 이래서 결국 원하는 거 얻어냈거든요. 네네. 그거 봤을 때는 그바르디올도
아마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1억 유로를 원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베이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가는 좀 이제 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베이가는 맨시티가 원하면 성사 바로 돼요. 네. 맨시티가 정말 원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프리미어리그 팬 여러분께서 가브리 베이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 잠재력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팬 밑에서 뛴다면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측면 자원도 되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한 3천만에서 4천만 유로 정도 셀타비고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최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맨시티가 원한다면 영입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과연 이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요 문제죠. 근데 저는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링크되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맨시티에는 지금 영입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바르디올 영입을 원하고 있는 거는 왼발 센터백인데 스피드도 뛰어나고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기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3-2-4-1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이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측면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바르디올이 온다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바르디올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수비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로드리가 사실 지난 시즌은 혹사당한 면이 그쵸. 있어요. 뭐 스톤스가 로드리하고 같이 뛰면서 굉장히 잘해주긴 했는데 로드리의 백업인 칼빈 필립스가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드리의 백업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전문 풀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백들이 기존 자원들이 나가려고 해요. 칸셀로는 이미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카일 워커도 지금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세리오 고메스는 부진하니까 전문 풀백이 있다면 이 풀백을 통해서 백포 또는 윙백으로 쓰면서 다양한 전술 변화가 가능하니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전문 풀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득점력이 있는 윙포워드도 필요합니다. 이게 잠시 후에 얘기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골을 많이 넣는 윙포워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윙포워드들이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리아드 마레즈도 그렇죠. 제크 릴시도 그렇죠. 필포든도 그렇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측면에서 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윙포워드라든가 아니면 득점력이 뛰어난 윙포워드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 득점력을 좀 보여주면서 홀란드에게 집중 견제를 좀 같이 분산시켜줄 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득점력을 전체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크 릴리시의 득점력이라든가 리아드 마레즈의 기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다양성은 좋지만 베르나르도 실바도 득점력이 일관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 좀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케빈 데브라이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쵸. 거기에 이어서 그럼 케빈 데브라이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뭐 계속 대체자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저는 패배 맨시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수 얘기를 한다면은 데브라이너의 맨시티예요. 그러니까 맨시티의 지금 중심이자 상징적인 존재는 케빈 데브라이너예요. 사실 덕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맨시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부진했지만 후반기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데브라이너가 어제부로 32살이 나이가 됐습니다. 있잖아요. 네, 6월 28일이 생일이죠. 그래서 32살이 됐고 그리고 부상이 은근히 있어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데브라이너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데브라이너가 좀 휴식을 취해야 될 때 또는 부상일 때 데브라이너 없이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맞아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서서히 무게중심을 새로운 선수에게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득점력이 뛰어난 윙포워드가 있다면 다른 자원들이 중앙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중앙 쪽에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데브라이너에 대해서
이 원투펀치에서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한가? 왜요? 하고 주희한테 물어봤어. 왜냐면 데브라이너는 다음 시즌에도 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아니, 때문에. 근데 사실 덕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그를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는 지난 시즌에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 하고 맨시티에서 트래블 했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는 바르셀로나에서는 메시가 있었고 맨시티에서는 데브라이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브라이너의 입지는 정말 탄탄하다. 다만 나이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플랜 B가 필요하고 그 플랜 B 안에서 확실한 다른 에이스 역할하는 선수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죠.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얘기를 같이 좀 동조를 했었던 편이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근데 덕배를 오래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럼요.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왜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선수만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보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가끔씩 보면 놀라운 패스 루트를 보여주는데 그런 길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거든요. 근데 그 패스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볼빨간 덕배. 그래서 볼이 빨개진 덕배는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덕배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킥이 워낙에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데브라이너가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정상을 찍었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살이 쪘으면 유지하기가 어렵듯이. 왜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오늘 돼지로 시작해서 돼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비유로 했지? 다이어트가 어렵듯이. 네, 여하튼 데브라이너 선수가 뭐 다음 시즌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펩이 이제 트래블을 넘어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려면은 데브라이너가 만약의 경우 못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게 홀란드가 잘할 때 보면 덕배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라도 데브라이너가 뭔가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이 들거나 할 때 백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저는 가끔씩 과르디올라 감독 보면서 그런 생각 가져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 개개인에게 전술적인 지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골을 넣을 수 있겠지만 여기다 이제 홀란드까지 있으니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강팀과의 대결에서 무언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키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바르셀로나 시절의 메시자 그리고 이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로를 주면서 이 선수들은 전술적인 자유를 주되 다른 선수들하고 맞춰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네. 그런 게 이제 다른 팀이 보기에는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데브라이너의 입지가 정말 탄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맨시티의 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맨시티가 지금 초반이니까 아직 막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억 5천만에서 2억은 쓴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바르디올 영입할 것 같거든요. 그럼 1억 유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1억 유로 나가고 코바치책에 2,500만 썼으니까 한 명만 더 영입하더라도 한 1억 5천에서 2억은 되거든요. 네. 그렇게 쓰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 지난 시즌 맨시티가 트래블 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름의 보강을 상당히 잘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수비가 많이 흔들렸을 때 후벤 디아스 질러서 수비 보강해서 수비 안정감 찾았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최전방의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엘링 홀란 질러가지고 홀란 또 영입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이 계속 매 시즌 강해져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즌에도 돈을 좀 쓰면서 영입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래블을 달성하면 선수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단이 야망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한다. 그러면 1억 유로 질러서 누구 데리고 오고 뭐 몇천만 질러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구단은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전력을 이렇게 보강시켰어. 그러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강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여름 맨시티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We are still hungry. 네. 배고프네 진짜. 땀이 나네 와. 아이씨 배고프구만. 알겠습니다. 이제 맨시티의 이적 시장은 아직 길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기로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 맞네요 아직. 네.